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역대 최다인 49,567명을 기록했습니다. 이 수는 일주일 전에 2.4배, 2주일 전에 3.8배 수준으로 늘어난 건데 다행히 위중증 환자는 200명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무증상이나 경증으로 재택치료를 받는 사람이 17만 명에 육박하면서 관리 가능 인원의 92%에 달했습니다. 다만 병상 가동률은 20% 아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확진자 격리 기간이 증상 유무와 백신 접종력에 관계없이 일주일로 단축됩니다. 밀접 접촉자도 백신 접종을 마치지 않은 동거인만 격리 의무를 갖게 됩니다. 코로나19 전 세계 누적 확진자가 4억 명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인해서 지난 1월 초 처음 3억 명을 넘어선 지 한 달여 만에 1억 명이 추가로 감염됐습니다. 스위스 연고진이 하반신 마비 환자의 척수에 전극을 이식하고 전기 자극을 주는 방식으로 다시 걷게 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연고진은 앞으로 상용화를 위해서 추가적인 기술을 보완하고 대규모 임상시험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9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5만 명에 근접하면서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전날보다 12,848명 급증한 49,56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전파력이 강한 오미크론의 영향으로 신규 환자 규모는 일주일 전에 2.4배, 2주일 전에 3.8배 수준으로 커졌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285명으로 전날보다 17명 증가했습니다. 사망자는 하루 사이 21명 늘어서 누적 6,943명이 됐습니다. 오미크론이 급속히 확산하는 가운데 무증상이나 경증으로 재택치료를 받는 사람이 17만 명에 가까워졌습니다. 오늘 0시 기준 재택치료 대상자는 16만 8,020명으로 하루 만에 8,851명 늘었습니다. 이는 재택치료 관리 의료기관 601곳이 관리할 수 있는 최대 인원 18만 3천 명의 92% 수준입니다. 다만 위중증 환자가 크게 늘지 않고 병상이 꾸준히 확충되면서 병상 가동률은 20% 아래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오미크론 확산으로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오늘부터 확진자와 밀접 접촉자 관리 기준이 바뀝니다. 확진자의 격리 기간은 증상과 백신 접종력에 관계없이 7일로 단축되고 확진자와 함께 살아도 예방접종을 마치지 않은 사람만 격리 대상이 됩니다. 홍주혜 기자입니다. 이제 코로나19에 감염됐을 때 격리 기간은 검체 채취일로부터 7일입니다. 증상이나 예방접종력에 관계없이 똑같이 적용됩니다. 밀접 접촉자라고 해도 예방접종을 마치지 않은 동거인만 격리 의무를 집니다. 확진자를 통해 격리 통보를 받고 확진자와 마찬가지로 7일간 격리하다 해제 전 PCR 검사에서 음성이 나오면 격리에서 풀려납니다. 공동 격리하던 동거인 가운데 새로 확진자가 나오면 해당 확진자만 7일 격리하고 나머지는 추가 격리하지 않습니다. 공동 격리되시는 분들이 최초 확진자가 격리가 해제될 때까지만 격리 통보를 받으시고 그 이후에는 3일간 정도의 자율적인 주의 행동으로서 그렇게 관리를 받으시게 됩니다. 2차 접종 후 14일이 지나고 90일이 되지 않았거나 3차 접종을 마친 동거인은 격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대신 일상생활을 하면서 의심 증상이 있으면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는 수동 감시만 따르면 됩니다. 변경된 확진자와 접촉자 관리 기준은 기존 대상자에게도 소급 적용됩니다. 자가격리 앱도 없애고 격리 준수 여부를 자율에 맡기다 보니 감염 확산을 제대로 막을 수 있을지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GPS가 이제 없어지기 때문에 만약에 확진자가 밖에 나가서 뭐 카페를 가든지 식당을 가든지 쇼핑을 한다든지 하는 것들에 대한 체크는 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좀 자율적으로 그런 지침을 잘 지켜달라 하는 방역 당국의 부탁이죠.
이런 가운데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신속 항원 검사 결과만 갖고도 먹는 치료제를 투여하는 시점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 팍스로비드 처방을 더 확대할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YTN 홍주혜입니다. 언제 온다고? SK바이오사이언스가 국내에서 위탁 생산한 노바백스 백신이 오늘 국내에 처음으로 공급됩니다. 류근혁 중대본 제1총괄조정관은 오늘 첫 공급되는 노바백스 코로나19 백신은 mRNA 백신과 달리 합성 항원 방식으로 개발돼서 안전성이 높고 보관과 수송도 편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방역당국은 노바백스 백신을 식약처의 허가사항을 토대로 18세 이상 미접종자를 중심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류 조정관은 보관과 유통이 편리한 점을 고려해서 입원 환자나 재간호인, 중증장애인과 같은 거동 불편자 등을 우선 접종 대상으로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싶어 하는 60세 미만 연령층에 자가 검사 키트를 무상으로 나눠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오늘 한 라디오 방송 인터뷰에서 시중에서 자가 검사 키트를 구하기 어려워진 것과 관련해 무상으로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손영래 반장은 60세 이상은 종전처럼 PCR 검사를 바로 할 수 있어서 검사에 문제가 없는데 그 이하 연령대는 신속 항원 검사를 하는 보건소나 동네 병원을 찾아가야 하기 때문에 자가 검사 키트를 무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재택치료 체계가 개편되면서 60세 이상이나 고위험군 코로나19 환자가 아니면 재택치료 꾸러미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이젠 알아서 상비약을 준비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동네 약국에는 상비약 세트까지 등장했습니다. 이준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종로의 한 약국. 지난해 12월부터 재택치료 대비 가정 상비약 세트를 따로 묶어서 팔았습니다. 11월 달에 델타 걸렸었는데 그때 갑자기 걸리니까 집에 뭐 약이 없는 상태에서 그때 제 증상에 맞춰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코로나19 확진됐을 때를 대비해 필요한 상비약을 스스로 준비해 두려는 사람들이 하나씩 사갔습니다. 만약에 제가 확진이 돼서 격리를 해야 되는데 근데 그 전달이 늦어지면은 좀 곤란할 것 같아서 미리 좀 상비약을 구비를. 정부가 재택치료 체계를 개편하면서 이젠 확진이 되더라도 고위험군과 60대 이상 환자가 아니면 약을 따로 주지 않습니다. 발열과 기침, 콧물 등 오미크론 증상에 따라 준비해본 상비약 꾸러미입니다. 방역당국에서는 기존에 해열제와 종합 감기약만 줬습니다. 이제부터 중요한 건 확진되면 집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느냐입니다. 쉽게 말해 스스로 알아서 잘해야 하는데 대부분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괜히 재택 치료하다가 더 안 좋아질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약을 준비하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되네요. 아니고 그 많은 인원들이 스스로 정말 어디까지 그거를 믿고 맡길 수 있을 만큼 시민들의 반발이 아무래도 좀 있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되는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 코로나19에 확진됐는데 60살 미만의 일반 관리군에 해당한다면 몸 상태를 스스로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 이상이 느껴지면 동네 병의원에서 비대면으로 진료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은 외래진료센터를 방문할 때가 아니면 외출할 수 없지만 백신을 맞은 동거 가족이 약을 대신 처방받을 수 있습니다. 2가지 정도와 기본적인 해열제, 기침약 이런 것들 정도는 좀 가지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단 혼자 살고 보호자도 없다면 보건소에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재택치료에서 재택요양으로 개념이 바뀌면서 개인 방역과 치료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코로나19 확진자의 대선 투표권 보장을 위한 자체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선관위는 사전투표 2일차인 다음 달 5일과 대통령 선거 당일 투표 종료 시간인 오후 6시 이후 확진자가 방역당국의 일시 외출 허가를 받아 투표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다만 방역당국이 입원 치료 여부나 발열 호흡기 증상 등을 고려해서 외출 허가를 결정할 전망입니다.
선관위는 이 방안을 시행할 경우 확진자 전담 사무원 배치와 방호복 마련을 위해서 85억 원가량의 예산이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새학기부터 학교가 직접 학생들의 방역 관리를 책임지고 등교 여부도 결정하도록 지침이 바뀌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학생 교육을 맡아야 할 교직원들이 방역까지 책임지게 되면 업무 부담이 커지는 데다 전문성도 부족해서 혼란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입니다. 오선열 기자입니다. 방학 기간 돌봄 교실을 운영하는 서울 동작구의 한 초등학교입니다. 책상마다 칸막이가 설치됐고 교사들이 학생들의 발열 상태를 수시로 확인합니다. 오미크론 변이 확산세가 연일 이어지는 가운데 개학이 다가오자 걱정부터 앞섭니다. 새학기가 되면은 이제 아이들이 더 출석률이 훨씬 많아질 텐데 그러면 이제 서로 간의 방역도 지금 쉽지 않은 상태고 교육부가 새학기부터 정상 등교를 원칙으로 정해놓고 방역 관리는 자율적으로 하라고 사실상 떠넘기면서 학교마다 비상이 걸렸습니다. 학생 3% 이상 확진이나 격리 학생이 15%를 넘으면 학교장이 직접 교육활동을 조정해야 하는 만큼 보건소가 해왔던 역학조사와 접촉자 분류도 학교 업무가 됐습니다. 이곳 초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만 해도 55학급 1,500여 명에 달합니다. 하지만 보건교사는 단 한 명에 불과합니다. 방역 전문 인력이 없는 교육 현장에서 교사가 방역 업무까지 맡게 될 처지다 보니 인력 배치 계획을 짜는 것부터 만만치 않습니다. 역학조사는 전문 인력들이 해야 되는데 그런 교육도 안 받은 담임 선생님들이 하게 되면은 학부모로부터의 신뢰가 또 떨어지게 되고 또 담임 선생님은 역학조사 하느라고 수업 준비는 전혀 할 수도 없고 확진자가 발생하면 학교가 접촉 학생들에게 7일간 이틀 간격으로 3회 이상 신속 항원 검사를 지원하고 교육청별로 현장 PCR 검사실도 설치해야 합니다. 사실상 의료진 역할인데 학부모들은 전문성 없는 교직원들이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도 의문스럽습니다. 코로나 이게 시기에 제대로 교육을 못 받은 게 교육의 문제인데 학교장하고 담임 선생님 모든 선생님은 아이들이 누가 확진을 받는가 뭐가 있는가 누가 밀접 접촉자인가 이거 분류하기 바쁘고 전문가들은 고위험군 학생들을 따로 관리하고 확진자 급증 시 대응 방안을 세우는 등 학교 방역과 관련된 세부 지침부터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명확하게 현장에 적용 가능한 지침들이 있어야지 주먹구구식 결국 폭발적으로 아이들이 많이 감염되면 그중에 고위험군이 걸릴 확률도 높고 그중에 중증 사망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교육당국은 3년째 누적된 학습 결손을 해소하기 위해 등교와 방역을 병행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지만 당장 다음 달부터 두 업무를 모두 떠안아야 할 교육 현장에선 당분간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오선열입니다.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금이 지금까지 39만 명에게 모두 2조 원이 정산 없이 선지급됐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달 19일부터 손실보상금 선지급 신청을 받은 이후 이같이 지급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선지급 신청은 오늘 밤 12시 마감됩니다. 이번에 선지급하는 것은 지난해 4분기와 올해 1분기 손실보상금으로 대상자들에게 최대 500만 원을 먼저 지급합니다. 이후 손실보상액이 확정되면 선지급 원금 500만 원에서 확정된 금액을 순차적으로 차감합니다. 한국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와 YTN사이언스가 공동 주최하는 대선 후보 초청 과학기술 정책 토론회, 그 네 번째이자 마지막 순서가 내일 진행됩니다. 내일은 정의당 심상정 후보를 초청해서 과학기술 분야 정책 구상과 비전을 듣는데 오전 10시 15분부터 11시까지 45분 동안 YTN사이언스가 생중계해드립니다. 앞서 진행된 다른 후보들의 토론과 마찬가지로 내일 토론회도 심 후보의 기조 연설에 이어서 연령대별로 구성된 과학계 패널들의 질의응답으로 이뤄질 예정입니다. 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와 YTN사이언스는 앞서 지난 19일부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초청해 토론회를 열었고
내일 마지막으로 심상정 후보를 토론회를 진행합니다. 코로나19 전 세계 누적 확진자가 4억 명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국제 통계 사이트 월드오미터에 따르면 한국 시각 어제 저녁 7시 59분 기준 전 세계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은 4억 17만 8,05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누적 사망자 수는 577만 9,768명에 이릅니다. 지난 1월 초 처음 3억 명을 넘어선 지 한 달 만에 1억 명이 추가로 감염된 겁니다. 다만 같은 기간 사망자 수는 약 28만 5천 명이 늘어나서 5%대의 증가율을 보이는 데 그쳤습니다. 이처럼 확진자 수가 급증한 것은 델타 같은 기존 변이보다 감염력이 높지만 중증 위험도는 낮은 오미크론 변이의 출현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네, 오미크론 변이가 출현한 뒤 전 세계에서 코로나19로 숨진 사람이 5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오미크론 발견 후 전 세계 확진자가 1억 3천만 명에 이르고 오미크론의 중증도가 심하지 않다 해도 50만 명이나 사망했다며 이는 엄청난 비극이라고 밝혔습니다. 마리아 벤 커코브 WHO 기술팀장은 실제 확진자는 더 많을 것으로 본다며 최근 몇 주 동안 사망자 수가 계속 늘고 있어서 매우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2020년 초 코로나19 대유행이 시작된 후 전 세계 누적 사망자는 577만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네, 미국에서는 코로나19 확산이 수그러들면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해제하는 주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현지 시간 8일 뉴저지주가 학교 마스크 착용 의무화 폐지 방침을 발표한 뒤 코네티컷, 캘리포니아, 델라웨어, 오리건주도 뒤따라 비슷한 조치를 내놓았다고 보도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세계적 대유행 시작 이래 주 차원의 방역 조치 철회로는 가장 큰 것 중 하나라면서 초기부터 고강도 방역 조치에 앞장서온 주지사들조차 코로나19와 함께 살기를 준비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미국에서 여러 차례 코로나19 확산에 진앙이 됐던 뉴욕주는 아직 유보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방역 규제를 푸는 나라들이 많지만 확진자 급증으로 방역을 강화하는 국가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독일은 방역 완화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확진자가 급증한 홍콩은 거리 두기를 최고 수준으로 높였습니다. 김진호 기자입니다. 중국처럼 이른바 제로 코로나 정책을 내세우고 있는 홍콩에서 최근 하루 확진자 수가 600명을 넘어섰습니다. 지난해 하반기까지 코로나19 확진자가 거의 없었던 홍콩에서는 지난해 12월 31일 처음으로 지역사회에서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가 발생한 이후 확진자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춘제 연휴 막바지였던 지난 5일 하루 감염자 수가 300명대를 넘어선 뒤 단 이틀 만인 7일 600명을 넘어 거의 2배 급증했습니다. 상황이 급박해지자 홍콩 당국은 강력한 규제를 발표했습니다. I hope you realize, I hope we all realize that the time has come for Hong Kong to take some tough measures. 3명 이상의 모임을 금지하고 검사 거부자에 대해서는 150만 원이 넘는 벌금을 물리기로 했습니다. 홍콩 정부의 이 같은 조치는 지난달 시작된 등교 수업 중단과 저녁 6시 이후 식당 영업 금지 그리고 유흥시설 폐쇄 등의 대책에 이어서 나온 겁니다. 덴마크 등 많은 유럽 국가들이 속속 방역 규제를 풀고 있지만 독일은 여전히 신중한 입장입니다. 카를 라우터바흐 독일 보건장관은 서둘러 방역 조치를 완화했다가는 파장이 확대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Breite Lockerungen, wie sie derzeit diskutiert werden, zum jetzigen Zeitpunkt nicht vertreten. Ich wundere mich über die Diskussion, die zum Teil in der Politik jetzt zu beobachten ist. Wir sind noch vor dem Höhepunkt der Welle. 전염병 학자인 라우터바흐 장관은 상황이 아직 통제되지 않고 있다며 코로나 바이러스가 무해해질 것이라는 생각은 근거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독일은 8일 하루 16만 9,571명이 확진되는 등 오미크론 확산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YTN 김진호입니다. 네, 미국 제약사 화이자가 올해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로 약 65조 원의 매출을 올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매주 1조 2천억 원 이상씩을 번다는 건데요.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위기 속에
화이자가 떼돈을 버는 것에 대한 반발도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김원배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제약사 화이자는 올해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로 54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64조 7천억 원의 매출을 올릴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매주 10억 달러 이상, 우리 돈으로 1조 2천억 원 이상 벌어들인다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 코로나19 백신 연간 매출은 320억 달러, 약 38조 4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또 지난해 말 출시된 먹는 코로나19 치료제 팍스로비드는 올해 220억 달러, 약 26조 4천억 원의 매출을 기록할 것으로 화이자는 추정했습니다. 코로나19 백신 덕분에 화이자의 지난해 실적도 크게 성장했습니다. 화이자의 지난해 연간 매출액은 813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97조 4천억 원으로 2020년에 거의 2배로 늘어났습니다. 이 가운데 코로나19 백신 매출은 368억 달러, 약 44조 1천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즉 백신으로만 매일 1억 달러, 약 1,200억 원씩 번 셈입니다. 이에 힘입어 지난해 화이자의 연간 순이익도 220억 달러, 26조 3천억 원으로 2020년보다 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화이자가 이처럼 막대한 돈을 벌어들이자 반발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영국 시민운동단체 글로벌 저스티스 나우는 화이자의 지난해 연간 매출액 813억 달러는 대부분 국가의 국내 총생산보다 많다면서 화이자가 공중보건 체계를 파괴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이 단체는 화이자와 mRNA 백신을 공동 개발한 독일의 바이오엔테크가 당초 유럽투자은행으로부터 1억 유로의 융자와 독일 정부로부터 3억 7,500만 유로의 보조금을 받아 백신 개발에 투입했다고 지적했습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네, 교통사고로 하반신이 마비된 환자들이 척수의 전극을 이식하는 수술을 받은 뒤 다시 걷고 자전거도 탈 수 있게 됐습니다. 스위스 연구진은 오토바이 사고 등으로 척수가 손상된 환자 3명을 상대로 한 수술과 재활훈련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김영근 기자입니다. 오토바이 사고로 5년간 하반신을 쓸 수 없었던 로카티 씨. 지금은 보조기에 의존해 걸을 수 있게 됐습니다. 세발 자전거도 제법 능숙하게 탑니다. 척수에 이식한 전극 덕분에 이 모든 일이 가능해졌습니다. 태블릿 PC로 원하는 운동 형태를 선택하면 그에 맞는 신호가 나옵니다. 이 신호는 척수에 이식한 전극에 전류를 보내 특정 신경을 자극하게 됩니다. 서기, 걷기, 자전거 타기, 수영 같은 구체적인 운동 형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Our electrodes are more lateral, so we can access kind of a cable that enters the spinal cord at different location, and this way we can be very specific in the different region of the spinal cord that we activate. 로카티 씨 외에도 하반신을 쓸 수 없었던 다른 2명도 걷거나 수영하는 게 가능해졌습니다. 연구팀은 이 장치를 사용한 지 몇 시간 만에 3 환자 모두 일어설 수 있었고 서너 달 동안 연습과 훈련을 거듭하면서 기능이 더 향상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금은 술집에 서서 술도 마시는 등 일상을 서서히 회복해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So it's a bit we need to relearn it when we do it with the stimulation. It's not that natural, but it becomes more and more natural the more you train. 연구팀은 앞으로 상용화를 위해 추가적인 기술 보완과 대규모 임상 시험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YTN 김영근입니다. 네, 코로나19 재택치료 체계가 바뀌면서 내일부터는 집중관리군이 아니라면 스스로 관리를 해야 합니다. 호흡곤란, 가슴 통증, 고열 등 전혀 없던 증상이 발생하면 즉시 의료기관에 알려야 하는데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가까운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을 알아두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